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권 13만호 50층 허용. 자,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문자 통보, 우라통 터지는 집주인, 부동산 특별이전법 시행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몇 개 보고요. 수도권에 13만호 공급, 용적률 500%, 50층까지 허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올려서 24,000호 추가 공급, 서울시내 35층 제한도 완화, 50층까지 허용. 대단한 일인데요. 자, 홍남기 신규 공급 물량 14만호 플러스 알파, 향후 총 20만호 수준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용적률을 갖다가 상향을 해서 공공용지를 갖다가 공공용도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7만 호를 공급하고요. 자, 8.4 대책 서울, 강남, 서초, 용산 핵심지에 50층 임대주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김현미국도 2025년에 전체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 임대주택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공공참여 재건축, 용적률 최대 200% 상향, 정부 태릉 골프장 사전 예약 내년 말쯤 가능할 듯, 이렇게 되죠. 내년 말쯤에서 자, 벌써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 통보, 우라통 터지는 집주인들. 자, 부동산 3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고 있는데요.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2년 한시적 시행. 자,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 4일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태릉 골프장 1만호, 용산 캠프 3,100호 등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서 33,000호가 공급되게 됩니다. 자, 이날 발표한 방안은 서울 신규 택지 발굴을 위한 3만호 이상 신규 공급,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용지 지구, 용적률 평균 10%포인트 상향, 통한 추가 공급, 공공성 강화한 고밀도 건축, 재건축을 통한 5만호 추가 공급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확대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13만호 택지 후보를 추가로 발굴해서 오늘 2028년까지 8년간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0대 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의 용적률 상한 등으로 직장, 주거, 근접형 주택을 많이 지도를 한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아마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심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24,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재건축 단지는 50층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과거 뉴타운 해제 지역의 경우에도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이 허용합니다. 이렇게 확보되는 7만호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신규 택지 개발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33,000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릉이라든지 용산 캠프, 태릉이 이제 10,000호 제일 많네요. 그죠? 10,000호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0. 얼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이제 24,000호가 개발되고 추가로 공급되고 3기 신도시에다가 용적률을 상환하겠다. 기존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겠다.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공재개발 이런 거 정비구역 회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7만호를 공급하겠다. 도시규제 완화 등으로 0.5만호 내지 알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비탄력적 공급 성격이 좀 있죠. 그래서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 3년 뒤 시점에 공급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은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 통보, 우라통 터지는 집주인인데요. 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2+2죠. 전월세 상한제 5%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쟁터로 그야말로 변하고 있는데요. 자, 개포동 6단지 53제곱미터형 가격은 매매 가격은 17억 선인데 전세값은 4억 선입니다. 주거 여건이 열악한 재개발 지역은
전세가율이 더 낮은데요. 서울, 용산, 한남동은 26제곱미터 빌라는 매매 가격이 10억 원이지만 전세값은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 소유자인 곽 씨는 법이 너무 복잡하고 성가신데다가 저금이라도 돌 굴릴 것이 없다면서 그냥 집을 비워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신규 세입자는 결국 이제 반전세, 전세 월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주거비용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고 2년 전 5억 5천만 원 주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로시티 84제곱미터의 전셋집을 얻은 유모 씨는 10월 전세 계약 만료 때 퇴거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들이 거주하겠다고 해서인데요. 유 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자녀가 있어서 지역 이동이 쉽지 않다면서 참 여러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 전세값은 10억 원으로 유 씨의 전세 계약이 만료에 5억에 160만 원의 반전세를 얻어야만이 겨우 거기에서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 씨는 차라리 전세값 4억 5천만 원을 올려줬으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 90만 원 정도 내면 되는데 꼼짝없이 월 160만 원을 더 내게 되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한모 씨는 난감한 상황이 부닥쳤습니다. 한 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지난달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고 실거주할 계획인 매수자는 현재 사는 집을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다면서 2년 더 살겠다고 한 씨에게 연락 왔습니다. 한 씨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고 있습니다. 날 내보내고 싶으면 손해배상을 하든 명도소송을 하든지 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 간에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세입자가 버티기를 하면 한 씨 손해는 그야말로 크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해도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 6개월이 걸리게 되고 이의제기라든지 송달 문제 같은 변수가 생긴다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 기간 살 곳이 없게 되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한 씨는 계약금만큼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한 씨는 자칫 집도 못 팔고 계약금 9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날릴 판이라면서 세입자가 이런 상황을 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흑석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성모 씨는 지난달 초 집을 팔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는데 오전 10시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 6월에 미리 은퇴 후 귀촌할 계획이라고 집을 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일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매매 중개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 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된 거 알 것이다. 2년 더 살겠다라고 문자만 남기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면서 주인이 바뀌어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게 되면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감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양한 상황을 갖다가 예상하지 못하고 급하게 법을 만든 탓에 당분간 시장의 혼선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각각 입장에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등기가 안 됐거나 실제 권리 관계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전망인데요.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자, 8월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됐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이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구
읍면장이 이축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뒤 해당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 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3차례 걸쳐서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1173만 4천 건의 등기를 완료해서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절세, 허위 등기,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이 많아서 이번에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